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부부.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승우 씨는 아내 없는 삶의 두 번째 해를 맞이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1년이라는 시간은 그에게 깊은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슬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는 슬픔 속에서도 감사함을 느끼고 작은 행복을 발견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일주기를 맞아 보내온 한나 씨, 김민수 씨, 이경아 씨의 따뜻한 위로는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외롭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인스턴트 죽을 먹을 때마다 아팠던 아내를 떠올리지만 이제는 그 죽을 통해 아내와 함께했던 힘든 시간마저도 소중한 기억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꾸었던 주말 농장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긴 수첩을 보며 그는 아내의 정성과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비록 혼자일지라도 그 공간을 계속해서 가꿀 용기를 얻습니다. 아내의 손길이 닿았던 그곳은 이제 그에게 아내와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찬양대에서의 아내의 빈자리는 여전히 눈에 밟히지만 함께 불렀던 찬양과 아내의 유쾌한 농담들은 그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멜로디와 웃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리 인형을 껴안고 잠드는 밤이면 아내가 꿈에 나타나 주기를 바라며 그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곤 합니다. 명예퇴직 후 시작한 블로그 활동과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삶은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폰지 사기 예방글이나 유물 안내판 오류 수정과 같은 작은 행동들이 모여 그는 자신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낍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아내를 잃은 상실감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승우 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아내를 기억하며 아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삶을 살겠다고. 비록 아내는 곁에 없지만 아내의 사랑과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그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천국에서 아내를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성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의 눈앞에 아내의 환한 미소가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 잘 지내고 있소. 당신 만날 날까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게요. 승우 씨의 이야기는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한 남자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지만 그의 마음속 아내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은 변치 않는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빛을 따라 뚜벅뚜벅 자신의 삶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 잠시 후 사연 해설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 시간의 흐름 속에서 1부부터 5부 발췌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1년 된 승우 씨 이야기인데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글인데 이 글을 통해서 그 슬픔 속에서 기억과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 네, 깊은 상실감 속에서도 일상의 어떤 작은 순간들 또 기억들을 통해서 삶을 계속 이어가려는 한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승우 씨가 슬픔과 어떻게 보면 같이 가면서
소중한 기억들을 또 현재의 삶으로 가져오는지 그 섬세한 과정을 좀 함께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아내의 일주기, 그 시점에서 시작하죠. 뭐 여전히 그리움은 크지만 승우 씨는 아내를 기억해주는 이웃들, 한나 씨나 김민수 씨, 이경화 씨에게 참 고마움을 느끼더라고요. 네, 특히 그 한나 씨가 보내온 메시지 있잖아요. 네.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그게 큰 힘이 되었다고요.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슬픔 속에서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느낌? 맞아요. 그 공유된 기억이 주는 위로가 생각보다 클 수 있거든요. 네, 정말요. 슬픔이라는 게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타인과의 연결, 특히 이제 고인에 대한 따뜻한 기억을 나눌 때 그게 정말 큰 지지가 됩니다. 그렇죠. 한나 씨 메시지처럼 나만 기억하는 게 아니구나, 함께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뭐랄까 보이지 않는 어떤 연대의 끈이 되어주는 거죠. 버팀목 같은 거군요. 네, 슬픔을 정말 혼자 다 감당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작지만 아주 강력한 버팀목이에요. 아침 식사로 먹는 그 인스턴트 죽 장면도 저는 참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내 병간호 시절에 먹던 거라는데 유통기한이 좀 지난 걸 먹으면서 아내를 그리워하는 모습. 시간이 약간 멈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죽은 정말 단순한 음식이 아니죠. 그 안에는 함께 했던 그 고된 간병의 시간, 또 돌봄의 기억들, 그리고 어쩌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에 대한 어떤 애틋함까지. 모든 게 담겨 있네요. 네, 그 한 그릇에 아내와의 시간이 그냥 통째로 웅축된 듯한 일종의 시간의 증표 같은 겁니다. 시간의 증표. 좋은 표현이네요. 네, 일상의 어떤 사물이 이렇게 강렬한 감정을 확 불러일으키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순간이죠. 그러고 보니 휴대폰 사진 보면서 아내에게 홀잣말하거나 또 2년 전에 같이 가꿨던 주말 농장 떠올리는 모습도 약간 비슷한 맥락일까요? 네, 그렇죠. 특히 그 아내가 꼼꼼하게 기록해둔 농사 수첩 보고 다시 농장 가꿀 용기를 얻는 부분, 거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과거만 회상하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 정확히 보셨어요. 그 주말 농장이나 수첩은 아내의 사랑, 시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깃든 유산이죠. 네. 그걸 다시 가꾸려고 마음먹는다는 건 과거에 그냥 머무는 수동적인 그리움이 아니에요. 이건 아내와의 그 살아있는 시간을 현재로 어떻게든 이어오려는 능동적인 행위고, 또 기억을 통해서 현재의 삶을 다시 일구려는 의지인 거죠. 능동적인 행위. 네, 어떻게 보면 슬픔을 약간 생산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런 과정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함께 활동했던 찬영대에서 이렇게 빈절이나 또 아내가 늘 안고 자던 그 오리 인형 있잖아요. 그걸 세탁해서 대신 안고 자는 모습은 정말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참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그 간절함이 너무 느껴져서요. 맞아요. 그 오리 인형 같은 물건은 이제 부재하는 사람의 어떤 체취나 습관 같은 게 남아있는 뭐랄까 감각적인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감각적인 연결고리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대신에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찾고, 또 떠나간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려는 어쩌면 되게 본능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부재의 고통을 달래주는 중요한 감각적 닷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만질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승우 씨가 명예퇴직 후에는 블로그 활동에 집중하는 변화가 좀 눈에 띄었어요. 네, 맞아요. 특히 뭐 폰지 사기 경고 글이라든지 지역 유물 안내판 오류 고치는 거라든지 이런 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 글을 쓰면서 보람을 찾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기쁜 슬픔에서 어떻게 이런 외부 활동으로 에너지가 옮겨갈 수 있었을까요? 상실의 경험이 깊을수록 오히려 자신의 아픔을 넘어서서 타인이나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회복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가요? 네,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또 사회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게 새로운 삶의 의미나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개인적인 슬픔을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세상과의 연결 속에서 좀
승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승화시키는 과정. 결국 승우 씨는 주말농장, 찬양대, 오리인형 같은 아냐와의 소중한 추억들은 그대로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도 또 블로그 활동이나 사회 기여 같은 현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으면서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슬픔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혹은 극복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네. 승호 씨 이야기는 슬픔을 삶의 일부로 이렇게 끌어안고 그 소중한 기억을 오히려 동력 삼아서 현재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죠. 과거의 사랑이 현재를 살아갈 힘을 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승우 씨의 여정은 정말 깊은 슬픔 속에서도 기억과 감사,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의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좀 감동적인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당신 만날 날까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게요. 이 다짐처럼 아내의 기억을 안고 자신의 길을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이 참 오래 남을 것 같아요. 당신의 삶에도 혹시 그렇게 특별한 기억을 담고 있는 사물이나 장소 혹은 어떤 관계가 있을 겁니다. 아마 다들 있으실 텐데요. 네. 어쩌면 때로는 그 기억들과 좀 의식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당신의 현재를 더 풍요롭게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는 어떤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한 번쯤 떠올려 보면 좋겠네요.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 드려봅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